저는 자기계발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읽으면서 뭔가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읽은 후에 막상 일상에 잘 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4권에서 읽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도입해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책 4권은 메이크 타임, 모닝 루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입니다. 책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이크 타임은 하루를 4단계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둡니다. 하이라이트, 초집중, 에너지 충전, 돌아보기로 나뉘어지는데요. 메이크 타임은 이 4가지 단계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87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우리는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라이트는 하루에서 가장 빛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나머지 단계들은 이 하이라이트를 가장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단계들이죠. 사람의 뇌는 밤보다 아침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상 후 2~3시간이 두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메이크타임의 작가는 모닝 루틴을 잘 설계하면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며 아침 모닝 루틴의 핵심은 설렘과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독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자세하게 핸드폰의 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독법을 제시합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는 70kg에서 48kg로 감량했던 작가가 개발한 70여 개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다행히 책 마지막에 일주일 식단표 예시가 있어 고르기는 수월했습니다. 본격적인 일주일 시작 전날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믹서기를 새로 샀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아침 4일치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모닝타임의 작가는 아침에 즐길 무언가가 있다면 일찍 일어나고 싶어진다고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것들은 햇빛, 가벼운 운동, 샤워 후 뽀송뽀송함, 책 읽기, 좋은 음악, 그리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모닝 루틴에서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꼭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여 체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저는 1시 45분에서 6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앞에서 적었던 저를 설레게 하는 일들을 스케줄링하여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하이라이트를 할 시간입니다. 메이크 타임은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자리를 의식적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초집중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지배자가 될 차례입니다. 방해꾼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모든 SNS 앱을 지우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무한 공급하는 앱들도 지우고 모든 알림을 껐습니다. 잠자기 전 할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형광등을 끄고 램프를 켰는데요. 이건 메이크 타임의 조언입니다. 원시인들은 기상 후 햇빛에서 생활하다 모닥불을 켜 몇 시간 생활하고 잠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도 흐릿한 램프를 켜 모닥불 현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메이크 타임에서 소개하는 잠을 잘 자는 많은 방법 중 취침 전 몇 시간 전에 집안 조명을 낮춘다, 잠자리에 들 때 기기를 침대에서 멀리 둔다, 수면 안대를 쓴다. 저는 3가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닝 루틴에서는 자기 직전에 내일 할 일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머릿속이 개운해져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 쓴 후 내일 하이라이트를 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이라이트는 하루에서 가장 빛날 순간입니다. 60분에서 90분 사이 업무를 정하라고 추천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장 긴급한 일, 가장 큰 만족을 안겨줄 일, 가장 즐거움을 느낄 일을 고려해서 정하라고 합니다. 어제 계획했던 모닝 루틴을 실행하며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고 햇빛을 받고 방 청소를 한 후 샤워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실행 전 어제 할 일 목록에 쓴 업무들을 일정표에 넣었습니다. 체계화된 하루가 자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다음에 뭘 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고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계획된 하루는 순간에 집중할 자유를 줍니다.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하는 대신 일을 어떻게 할지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집중 전략 중 하나는 배경음악 틀기입니다.
메이크 타임은 초집중 모드의 시작 신호로 음악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작가는 짧은 운동을 할 때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을, 모험 소설을 쓸 때는 M83의 Hurry Up You're Dreaming 앨범을 튼다고 합니다. 정한 배경음악은 초집중 모드에 들어갈 때만 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정한 초집중 시작 노래는 세븐틴의 Beautiful. 데니언의 자기야 나 쓰레기 아니야입니다. 和你养着猫，然后再去养只狗，起床都在笑，因为牵着你的手。和你养着猫，然后再去养只狗，你们不准跑，谁都不准走。 노래를 들은 후 하이라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레시피에서 추천한 4일 동안의 아침은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 주스의 맛이 너무 충격적이라 먹는데 오래 걸려 일정이 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바뀔 때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계속 다시 설계하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감이 잡히고 일과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일차의 점심은 샐러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메이크 타임에서는 에너지 충전 전략으로 산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산책을 하면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차분하고 기민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숲이나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추천합니다. 메이크 타임과 모닝 루틴 두 책 모두 운동을 매일 하라고 합니다. 모닝 루틴에서는 유산소 운동은 뇌를 활성화해주고 근력 운동은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두 운동 모두 균형 있게 하면 좋겠죠? 2일차의 시작입니다. 일어난 후 모닝 루틴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추가적으로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명상은 에너지 충전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명상은 뇌를 위한 휴식이기도 하며 훈련이라고 메이크 타임은 강조합니다. 2일차의 아침으로 또 비트 주스를 마시고 점심으로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먹었습니다. 메이크 타임과 모닝 루틴 책 둘 다 하루가 끝난 후 돌아보기를 하라고 합니다. 돌아보기를 하며 자신에 관해 알 수 있고 하루 동안 자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이 어떤지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일에 더욱 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크 타임은 왼쪽에와 같이 양식을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모닝 루틴은 DCAP, Do, Check, Action, Plan, 즉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3일차의 아침으로는 비트 주스를, 점심에는 샐러드 밥을 먹었습니다. 독서의 장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많은 장점 중 하나는 아침 독서가 낮 동안의 일에 영감을 준다는 것을 모닝 루틴에서 얘기합니다. (4일차) 점심으로는 으깬두부 버섯볶음을 해먹었습니다. 5일차 아침에는 드디어 비트 주스를 탈출해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를 해먹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시금치 달걀 오픈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식단표에는 3끼가 계획되어 있는데 왜 2끼만 먹느냐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크 타임은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해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에너지 충전 기술로 당신의 부족한 시간 보내기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모두 태생적으로 타인과의 유대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배터리를 재충전할 가장 좋은, 가장 즐거운 방법 중 하나라고 작가는 소개합니다. 초집중 전술 중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타이머 설치하기입니다. 초집중 모드에 들어갈 때 타이머를 사용하면 좋은 의미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절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당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6일차의 시작이네요. 모닝 루틴 이후 스무디를 마시며 독서를 했습니다. 점심으로 으깬 두부 버섯볶음, 저녁으로는 시금치 오픈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오전에 가족사진 촬영이 예약되어 있어서 바쁘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바쁘게 나가느라 아침에 스무디는 못 먹고 점심도 나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건강하게 먹기 위해 에그 베네딕트와 아보카도 치킨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 충전 기술을 소개하자면 카페인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우선 잠이 다 깬 뒤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은 잠을 깨도록 돕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는 카페인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오전 8시와 9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되니 이상적인 아침 에너지를 얻으려면 하루의 첫 커피를 오전 9시 반에 마시라고 작가는 추천합니다. 둘째 전략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관련해 까다로운 점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섭취하면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데노신이 이미 뇌에 결합하여 무기력증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떨어지곤 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30분 전에 미리 커피 혹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라고 추천합니다. 어제로 슬기로운 일주일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결과와 느낀 점을 공유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살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kg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오늘부터 생리가 시작해서 이제 생리가 끝날 때쯤 몸무게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사니까 하루가 상쾌하기도 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계획했던 것들 중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하루가 끝날 때가 많았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계획적으로 자니까 할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6시 반에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3, 4시에 자서 11시쯤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8시 반 이후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의식적으로 아침에 설렘을 느끼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SNS나 시간을 많이 보내던 앱도 삭제하고 이제 카톡 알림도 다 끄니까 확실히 이제 저에게 더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촬영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책에서 읽은 내용을 생활에 도입해서 생산적인 하루를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다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